예, 서울 은평가 국회의원 박준일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먼저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보냈던 서면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나와 있는 저 PPT처럼 답변을 하셨습니다. 집회의 자유의 보장 대상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에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 생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화가 없으신지요? 물론입니다. 네. 제가 근데 국제인권기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인권선언 제20조는요.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법적이라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집회에 대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의 경우에도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보장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집회가 보장되기 위해서 굳이 합법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미주인권협약 제15조의 경우에도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기본권리헌장 제12조 역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국제인권 기준에서는 집회가 보장되기 위해서 평화로우면 되지 굳이 합법적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 기준에서 말하는 평화로운 집회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인권 규약을 해설한 지침이죠. 이 지침에 따르면 평화적이라는 용어는 성가시거나 화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 회방, 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인권 기준 그리고 국제인권 기준에서 해석하는 평화로운 집회의 개념은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평화적인 집회의 개념보다 훨씬 넓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합법적일 것을 집회 보장의 요건으로 삼지 않다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 유엔의 여러 인권 기구들,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날 우리 나라에 대해서 권고를 했는데요. 권고의 내용이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요건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평화로운 집회면 좀 보장하라라는 식의 권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후보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시위는 본질적으로 기본권 행사이고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평화롭다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국제인권 기준에서도 그런 설시를 하고 있고, 또 유엔 여러 인권기구에서도 그런 권고를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합법적인이라는 요건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평화로운 집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것은 이제 우선 우리나라라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제인권 규정 물론 저희도 그것을 존중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합법적, 예를 들어서 이제 합법적이라는 것도 이제 저희들이 그 중에 잘못된 법이 이제 있거나 그러면 그에 대해서 위헌 결정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일몰 후에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위헌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것은 결국 합헌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이제 위헌 결정 등으로 배제할 수는 있지만 일단 법이 있는 이상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시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회 시위는 본질적으로 기본권 행사이고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다 더 폭넓게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형식적 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이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안 되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합법적인 테두리보다 합헌적인 테두리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여러 사건을 다루실 텐데 그런 관점을 좀 강하게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은 미국의 해치법이라는 법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을 연원으로 해서 이런 입법 체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해치법이 1993년에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활동을 단계별로 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입법적 영향을 받았던 일본과 우리나라만은 여전히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하고 일본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저희 재판소가 한 2, 3년 전에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의 그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다는 이제 그러한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에 대한 논거로는 이 공무원은 우선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된다는 헌법의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표현의 자유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그러한 두 가지 가치 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을 보다 더 높은 가치로 보고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혀 정치적 의사표현도 못하느냐? 물론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자기 근무 시간이 아닌 뭐 주말 등에 어떤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뭐 그런 데 대해서 새로운 판단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광주 서구갑 출신 송기석 의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예.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인사 말씀에서 드렸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아직도 제대로 딱 부러지게 이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는 기본적으로 각자에게 자신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이제 추상적으로 뭐라고 정의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추상적 정의는 사실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구체적 사건에서 이 정의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저희가 재판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정의의 가장 이제 밑바닥이 되는 요소 뭐 단어들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유, 평등, 균형, 형평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아마 저는 후보자께서 좀 겸손한
표현, 더더군다나 앞으로 재판관을 해왔고 소장으로 만약에 동의 절차가 이렇게 통과된다면 뭐 제대로 된 정의를 실현하겠다 그런 의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소장이라고 하면 겸손한 표현보다는 좀 강하게 이렇게 해서 정의 실현을 하겠다. 좀 전에 대답하신 것처럼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안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희수 전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동의 절차에서 부동의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왜 부동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제 뭐 대답이 곤란하실 수 있죠. 당시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성적 지향 관련된 그런 논란, 다음에 그 5.18 관련된 판결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이 임기 논란 결국 나가서 결국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독립성하고 직결되는 문제, 그 문제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9분을 임명하게 돼 있고 그중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구성하는 그거에 대해서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그런 이념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는 걸로 이제 개헌론이야 이제 변론으로 치더라도 그 이념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그 3부에 의한 구성으로 해서 좀 더 견제와 균형, 민주적 정당성, 그다음에 독립 이런 게 잘 갖춰져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기는 6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당시 개헌, 87년 개헌 당시 간과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그 이후로 관행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적어도 6년 임기는 쪽 1대부터 4대까지는 다 채워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전효숙 전 소장 후보 지명 때 논란이 생겼고 그때 대법원장 지명한 것을 다시 6년 채우기 위해서 사퇴하고 지명함으로써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박한철 소장에 있어서도 임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4년. 이게 적절하냐. 그래서 당시 지금 현재 여당인 그 소장 임기 다시 6년으로 바꿔야 된다. 입법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습니다. 왜? 가장 큰 이유가 3부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구성되게 돼 있는데 다시 현재 소장 지명으로 따라서 임기 6년으로 하게 되면 실제 국회나 대법원 지명권 선출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건 또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더더욱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동안 헌법적 관행에 따라서 이어왔던 현재 소장 후보 지명 관련된 임기 논란을 다시 이렇게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물론 개헌 사항이냐 입법 사항이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지만 개헌이나 입법을 통한 것. 두 번째, 대통령께서 지난 관행을 그대로 존중해 오는 것. 세 번째는 저는 아까 맨 처음 정의를 물어봤는데 헌법재판소 구성 및 헌법재판관이나 소장의 임기 6년 이 부분도 역시 정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독립성, 중립성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두 가지 방법에서 그걸 해소하지 못한다면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소장 후보로 이렇게 지명 통지를 받았을 때 내년 지금 9월 19일이 임기 만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이 정하는 취지, 헌법재판소법이 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서 임기 6년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한 이유는 지명권자로부터 그 지명의 뭐 이유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걸 벗어나서 임기 동안 그냥 소신껏 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기관들의 임기도 이렇게 달리 정해놓은 이유도 각자 이렇게 서로 균형 조화 원리 그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시 김희수 소장 후보자께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진성 소장 후보자께서도 이 지명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소장
그 임기 문제, 헌법재판 구성 문제 이건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취지에 맞지 않다 하고 이걸 지적하시면서 이건 그 방향으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제가 남은 임기가 지금 10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10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 재판소장 지금 지명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소장의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의해서 지금 잔여 임기를 한다라는 게 대개 다수의 견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헌법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해석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이 제가 이렇게 임기가 논란이 되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기를 그 입법자인 여러분들께 강력히 희망합니다. 예,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준일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먼저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보냈던 서면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나와 있는 저 PPT처럼 답변을 하셨습니다. 집회의 자유의 보장 대상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에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 생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화가 없으신지요? 물론입니다. 네. 제가 근데 국제인권기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인권선언 제20조는요.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법적이라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집회에 대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의 경우에도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보장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집회가 보장되기 위해서 굳이 합법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미주인권협약 제15조의 경우에도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기본권리헌장 제12조 역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국제인권 기준에서는 집회가 보장되기 위해서 평화로우면 되지 굳이 합법적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에서 말하는 평화로운 집회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인권규약 다른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은 미국의 해치법이라는 법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을 연원으로 해서 이런 입법 체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해치법이 1993년에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활동을 단계별로 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입법적 영향을 받았던 일본과 우리나라만은 여전히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하고 일본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저희 재판소가 한 2, 3년 전에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의 그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다는 이제 그러한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에 대한 논거로는 이 공무원은 우선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된다는 헌법의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표현의 자유도 있고 그걸 해설한 지침이죠. 이 지침에 따르면 평화적이라는 용어는 성가시거나 화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 회방, 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인권 기준 그리고 국제인권 기준에서 해석하는 평화로운 집회의 개념은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평화적인 집회의 개념보다 훨씬 넓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합법적일 것을 집회 보장의 요건으로 삼지 않다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 유엔의 여러 인권 기구들,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날 우리 나라에 대해서 권고를 했는데요. 권고의 내용이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요건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평화로운 집회면 좀 보장하라라는 식의 권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후보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시위는 본질적으로 기본권 행사이고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평화롭다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국제인권 기준에서도 그런 설시를 하고 있고 또 유엔 여러 인권기구에서도 그런 권고를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합법적인이라는 요건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평화로운 집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것은 이제 우선 우리나라라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제인권 규정 물론 저희도 그것을 존중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합법적, 예를 들어서 이제 합법적이라는 것도 이제 저희들이 그 중에 잘못된 법이 이제 있거나 그러면 그에 대해서 위헌 결정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일몰 후에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위헌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것은 결국 합헌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이제 위헌 결정 등으로 배제할 수는 있지만 일단 법이 있는 이상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시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회 시위는 본질적으로 기본권 행사이고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다 더 폭넓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형식적 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이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안 되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합법적인 테두리보다 합헌적인 테두리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여러 사건을 다루실 텐데 그런 관점을 좀 강하게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것이 다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그러한 두 가지 가치 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을 보다 더 높은 가치로 보고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혀 정치적 의사표현도 못하느냐? 물론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자기 근무 시간이 아닌 뭐 주말 등에 어떤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뭐 그런 데 대해서 새로운 판단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광주 서구갑 출신 송기석 의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예.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인사 말씀에서 드렸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아직도 제대로 딱 부러지게 이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는 기본적으로 각자에게 자신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이제 추상적으로 뭐라고 정의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추상적 정의는 사실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구체적 사건에서 이 정의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저희가